안녕하십니까. 고스타TV 한석수입니다. 오늘은 민주당의 대선 후보 중에 한 사람이죠. 이재명 캠프에서 부동산 정책을 하나 발표를 했는데 아주 괜찮은 정책인 것 같아서 세부적인 내용이 어떤 건지 한번 부분 따져보고 문제점은 없는지까지 같이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먼저 정책의 개요가 어떻게 되는지 개요를 한번 볼 것이고요. 그리고 핵심 정책이 1주택 특례를 확대한다는데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세금 혜택은 어떤 혜택을 주는 건지 세금에 대한 부분도 확인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정책의 추진 배경이 왜 이 정책을 추진하게 됐는지 추진 배경을 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기대 효과 및 전망도 어떻게 되는지 순서는 이렇게 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의 개요입니다. 이재명 캠프의 핵심 부동산 공약에서 이재명 후보는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해 1주택 특례 확대를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이는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하고 지방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1주택 특례를 확대한다는 것을 추진한다는 얘기인 건데요. 어떤 내용이냐면 수도권 1주택자가 지방 소멸 위험 지역에 주택을 구입 시 혜택을 유지를 한다라는 얘기고, 현재 인구 감소 지역에서, 현재까지는 이런 혜택이 인구 감소 지역에만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인구 소멸 위험 지역까지 확대를 해서 대상을 확대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약 160개 정도 지자체로 정책 적용의 범위가 확장될 걸로 예상을 합니다. 핵심 정책으로 1주택 특례를 확대를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볼까요? 수도권 1주택자의 지방주택 구입 혜택 해서 이재명 캠프는 수도권 1주택자가 지방 소멸 위험 지역에 주택을 추가로 구입할 경우 1가구 1주택 혜택을 유지하는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이는 현재 인구 감소 지역에 한정된 혜택을 소멸 위험 지역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지방주택 활성화와 인구 분산 효과를 노리고 있습니다. 대상 지역이 확대됐다는 얘기는 인구 감소 지역에서 인구 소멸 위험 지역까지 대상을 확대했다는 얘기인 거고요. 지방 중소도시가 대상인 거고, 그리고 농어촌 지역까지 포함됐습니다. 예상 적용 범위를 보면은 지자체별로 있었을 때 총 약 160개 정도 지자체가 여기에 포함될 걸로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전국 기초단체 약 70% 정도가 이 안에 포함될 걸로 보고요. 수도권 제외한 대부분 지역이 다 포함될 것 같습니다. 부산도 들어가고 그렇더라고요. 구체적인 기준은 추후에 발표한다고 하는데 좀 더 내용이 구체화되면은 그건 제가 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일단은 계략적으로 나와 있는 거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핵심 정책으로서 세금 혜택도 있는데요. 세금 혜택은 종부세나 재산세, 그리고 취득세와 양도세, 그리고 공시지가 기준에서 이제 크게 세 가지 틀로 나눠봤는데요. 1주택자 수준의 세제 혜택을 준다는 얘기인 거고요. 다주택자 중과세에서 제외를 하고, 보유세 부담을 대폭 감소를 하고, 보유세라는 얘기는 종부세라든가 재산세겠죠. 그리고 지방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한 유인책을 지금 발표를 한 겁니다. 그리고 수도권에 있는 집 말고 세컨드 홈을 하나 구입했을 때 소유 부담에 대해서 완화를 시켜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취득세와 양도세는 어떤 혜택이 있느냐? 취득세 감면은 현재 지금 논의 중이고요. 양도세도 혜택을 검토 중입니다. 아마 1주택자 수준으로 세금은 적용될 것 같습니다. 1주택자 수준으로 세금은 적용될 것 같고, 지방에 미분양되어 있는 현재 지금 남아있는 주택들에서 세제 혜택을 줘서 투자 목적으로 구입을 유도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지방주택 시장이 활성화될 걸로 기대를 합니다. 공시지가 기준도 현재 4억 원 이하 기준인데 요 정도로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렇지만 지역별로 차등 적용할 것을 좀 고려 중인 거고, 아무래도 이제 투기 우려 때문에 실거주 의무 기간은 아무래도 설정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투기 방지책까지 병행해서 진행할 걸로 예상을 합니다. 정책의 추진 배경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지금 준공후 미분양 주택의 81%가 지방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수도권은 거의 별로 없죠. 그리고 지방의 부동산 시장이 너무나도 지금 침체되어 있습니다. 인구들이
많이 외부로 나가다 보니까 인구 유출로 인한 지역 경제가 많이 악화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방 소멸 위기가 좀 가속화되고 있어서 이런 걸 한번 일시 한번 타겟책을 만들어 보자라는 얘기인 거고요. 그리고 세컨드 홈의 수요가 증가 추세입니다. 다들 지금 경제력이라든가 뭐도 좀 괜찮으니 서울에 있는 집 말고 주말이라든가 휴가 때에서 할 수 있는 세컨드 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서 그거에 대한 보완책으로 미분양까지 한번 여기다 넣어보자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한번 보니까 평창의 올림픽 이후에 평창 세컨드 홈이 지금 거래량이 한 2.5배 정도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이후로 지방생활 선호도가 많이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재택근무 확산으로 한 주거 패턴의 변화가 많이 생겼습니다. 여가 중심의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는 것도 많이 증가가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정책을 지금 나오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했었을 때 그럼 어떤 기대 효과를 노려볼까? 기대 효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방 인구의 분산, 그래서 수도권으로 인구가 집중되어 있는 것을 지방으로 좀 많이 인구가 분산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방 소멸 위험 지역에 인구가 유입되고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할 수 있고요. 다양한 생활 방식을 지원하고 지역 공동체가 활성화될 것 같습니다. 지방 경제력 활력이 제고될 것 같습니다. 주택시장 활성화, 다음은 주택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내용을 보시면 지방 미분양 주택이 해소가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세금 혜택을 준다 그러면은, 그렇다 보면은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에도 기여를 할 것이고 1가구 2주택에 대한 부담 완화로 투자를 유도하고요. 지역개발 사업이 촉진될 것이고 주거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무엇보다도 지방 건설업이 활성화될 걸로 기대를 합니다. 정책 실현 가능성 강화해서 제2주소제 도입과 연계를 할 것이고, 그리고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이며 세제 혜택을 좀 더 구체화할 겁니다. 취득세는 어떤 혜택을 줄 것이고, 재산세는 어떤 혜택을 줄 것이고, 양도세는 어떤 혜택을 줄 것인지 좀 세제 혜택에 대해 좀 구체화돼서 나올 겁니다. 그리고 지자체와 협력이 강화될 거고요. 정책 실효성이 제고될 것이며 장기적 정책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에도 계속해서 건축을 해야 될 테니까 장기적인 정책도 지속적으로 좀 가능성을 확보합니다. 그럼 정치적 파급력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정치적 파급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야 간 정책 방향의 공감대가 형성될 것 같습니다. 여든 야든 지방에 있는 미분양 주택들이 많아서 그걸 어떻게 해소할까에 대해서는 아마 그거는 공감대가 형성될 거라고 봐요. 민주당이 이렇게 나온다면 국민의힘도 유사한 정책 방향을 아마 제시를 할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요. 초당적 협력 가능성도 증대될 것 같습니다. 입법 과정과 원활한 진행이 예상되고요. 지방을 살리겠다는 얘기인 건데 여야가 따로 없겠죠. 그리고 정책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럼 대선 공약으로서의 영향은 어느 정도일까?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는 이미지가 강화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방 유권자들의 관심을 좀 많이 받을 것 같고요.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인식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괜찮은 정책인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지금 강의를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타 후보와의 차별화를 갖다 일단 포인트로 준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에서도 아직까지 나왔던 걸 먼저 치고 나간다는 얘기겠죠. 부동산 정책의 프레임을 주도하겠다라는 의도도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기존의 규제 중심에서 활성화로 이제 전환을 하고, 문민정부가 됐건 여지껏 모든 정치권에서 민주당에서 거의 그냥 규제 중심으로 부동산 정책을 폈었죠. 근데 본인은 나는 좀 다른 길로 간다 해서 규제보다는 활성화로 나간다라고 해서 인식의 전환이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새로운 부동산 정책의 패러다임을 제시했다고 봅니다. 지역 균형 발전과 논의에서 좀 확대도 가능할 것 같고,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방향을 주도할 것 같습니다. 요것만 정상적으로 진행이 된다 그러면. 그랬을 경우에도 지방선거에도 미치는 영향은 지대할 거라고 봅니다. 지방자치단체장들의 관심이 지금 증대가 되고 있고, 지역 특성에 맞는 세부 정책과 개발을 촉진할 것이고, 지방선거 핵심 공약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중앙과 지방 정부 간의 협력이 강화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 정책의 전환점이라고 봐도 과언 아닐 것 같아요. 먼저 실거주 개념이 확대됩니다. 1주택 특례를 통한 다주택 보유 인정으로 실거주 범위가 이제 확장될 것 같고요. 그리고 투기 우려에 대한 대응 방안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엄격한 기준 적용과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서 투기를 좀 억제를 해야만 정책적인 효과가 있겠죠. 돈 버는 사람이 나오고 투기 수요가 된다고 그러면은 정책에 대한 의미가 많이 퇴색될 것 같으니까요. 그리고 지역 맞춤형 정책을 도입합니다. 지역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부동산 정책 수립 및 시행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산골에 있는 군 단위하고 시 단위하고 해서 똑같은 정책이 나갈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지역 특성을 고려한 정책이 수립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방 소멸 위험 지역 활성화 전략에서 소멸 위험 지역의 정의, 소멸 위험 지수가 0.5 미만인 지역이고요. 20에서 39세 여성 인구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도 확인하는 거고, 고령화율을 고려를 했고요. 그리고 인구 감소까지 추세를 반영을 해서 소멸 위험 지역이 나온 겁니다. 현황을 분석해보면 전국에 약 89개 지자체가 여기에 해당을 합니다. 인구 소멸 위험 지역입니다. 지방 중소도시에 집중되어 있고요. 그리고 경제 기반이 약합니다. 전체적으로 다 공공 서비스 질이 좀 많이 떨어져 있고요. 이제 구체적 지원 방안은 일단 세제 혜택을 좀 확대를 할 것이고, 주거 환경 개선을 지원하고, 그리고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을 같이 병행을 하고, 문화 및 복지 인프라를 확충합니다. 기대 효과를 보시면 일단 안 나갔던 아파트가 분양이 되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들어오겠죠. 인구 유입이 증가할 겁니다. 그리고 지역 사람들이 모이다 보면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것이고, 균형 발전을 도모를 할 것이고,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요. 그러다 보면 전체적으로 삶의 질이 향상될 겁니다. 그럼 정책에 대한 한계 및 보완점은 없느냐? 정책에 대한 한계 및 보완점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예상되는 부작용도 있고요. 그리고 투기도 우려가 되고, 지역 간 불균형도 의심이 되고, 그리고 정책 보완도 제안을 해볼 만합니다. 주택가격 상승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 나가던 아파트가 나가고, 없던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사람이 꼬인 곳에는 돈이 모이죠. 주택가격 상승 가능성이 높고, 실거주 의무 없이 공실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실거주 의무가 현재 없어서, 그러다 보니까 실거주 의무 기간을 줘야만 된다라는 얘기인 것 같고, 지방 주민 간의 갈등이 우려됩니다. 그리고 1주택자 혜택을 악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건 정책적으로 좀 보완이 많이 필요합니다. 투기 목적으로 해서 주택을 구입할 가능성이 높고, 지방 부동산 시장이 과열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우려도 있고요. 실수요자가 실질적으로 주택을 구입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불평등이 심화될 우려도 있습니다. 누구는 서울에도 집 있고 지방까지 세제 혜택 주면서 지방에도 아파트가 있다라는 불평등이 좀 심화될 수도 있고요. 그렇다 보면 인기 지역으로만 많이 사람들이 모이는 인기 지역에 편중되는 현상이 발생될 수가 있고, 비인기 지역은 똑같은 지역이 똑같지는 않겠죠. 지역별로서 인기 지역이 있고, 수도권하고 가까운 데가 있을 테고, 큰 도시하고 가까운 데가 있고, 떨어진 데가 있을 텐데, 비인기 지역이 소외가 될 수도 있다는 것도 있고요. 지역 간 경제력 격차가 확대될 수도 있습니다. 인구 유입 효과가 아마 제한적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예상도 한번 해봅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실거주를 했었을 때 세제 혜택을 주는 만큼 실거주 의무 기간을 설정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투기 방지를 위한 규제도 좀 강화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별로 해서 차등 혜택을 적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사람이 많이 안 몰릴 것 같은데, 지역 간 격차가 좀 많이 날 것 같은 데는 세제 혜택을 준다든가 좀 많이 준다든가 그런 것도 좀 차등적으로 혜택을 해야 될 것 같고, 단기적으로 해서 단지 미분양만 끝낼 게 아니고, 미분양만 해소해서 끝내자는 게 아니고, 장기적으로 지역 발전의 계획하고 연계해서 장기적인 계획하고도 같이 해야만 정책에 대한 효율성이 극대화될 것 같습니다. 결론 및 전망입니다. 이재명 캠프의 부동산 정책은 지방 소멸 위기 극복과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동시에 노리는 전략적 접근입니다.
세컨드홈과 제2 주소지 결합으로 지방 인구 유입이 좀 많아질 걸로 기대는 하고요. 1주택 특례 확대로 투자 심리 자극 및 지방 경제는 활성화될 걸로 좀 예상을 합니다. 세제 혜택을 통한 실질적인 인센티브도 제공을 할 것 같고요. 그렇지만 투기 우려와 지역 간 불균형 등 부작용도 생길 수 있으니까 이거에 대한 대책 마련이 꼭 필요합니다. 향후 정책의 세부 조정과 보완을 통해 균형 잡힌 발전이 기대는 됩니다. 그리고 일단 발표만 했던 내용인 거고 세부적으로 나와서 세제가 실질적으로 어느 지역에는 재산세에 대한 몇 프로, 양도세에 대해서는 몇 프로라든가 그런 실질적으로 그 안이 나왔을 경우에 제가 또 한 번 자리를 마련해서 보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